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면역력. 면역력이 뚫리면 암은 시작된다. 먼저 통계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편은요, 이거는 성인과 노인들이 병에 걸렸을 때 사망률 차이를 연구한 건데요. 25세에서 44세 성인의 사망률 1위라고 볼 때 65세 이상에서는 암 사망률이 43배가 되고요. 폐렴 인플루엔자는 89배, 만성 폐질환은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100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차이? 나이 때문에? 젊은 사람과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의 차이, 회복력.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곧 면역 세포가 함께 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주는 것도 모자라서 늙어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도 흐려지고 몸도 둔해지잖아요. 그렇죠. 면역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어 암 세포를 식별하는 눈이 흐려지고 적군이 침입해도 대응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면역 세포는 늙어가는데 새로 태어나는 면역 세포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면역세포가 줄어든다고요? 이거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는 신병 훈련소가 있어요. 그걸 흉선이라고 하는데요. 가슴 중앙, 가슴뼈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오, 흉선. 뒤쪽이면 한 이쯤인가요? 여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있잖아요. 예. 흉골, 가슴뼈라고 하는데 이 중간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요쪽인가 봐요. 그죠? 예. 딱딱한데. 딱딱해요. 맞습니다. 이곳에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T세포를 훈련시키는 곳인데요. T세포는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 침입했을 때 정보를 입수하면 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것을 즉시 제거하는 특수부대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흉선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새로운 T세포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암의 감시 기능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바이러스나 병원체에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가슴뼈 뒤쪽에 이렇게 중요한 흉선이 있다는 걸 진짜 그동안 미처 몰랐는데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노화되지 않도록 좀 아껴줘야겠어요. 안타깝지만 네. 이지혜 씨도 흉선이 노화가 꽤 진행됐을 겁니다. 벌써요? 여기 그래프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흉선은 10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에 따라서 새롭게 교육받은 T세포 배출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나 줄어들게 되나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요. 약 10대 전후에는 흉선이 크기가 최대가 되거든요. 이것이 한 40g 정도 되는데 50세 한 중반 정도 됐을 때는요. 중년 그럴 때는 10에서 한 15g 정도 이게 돼요. 그리고 80세에 이르면은 흉선 무게가 5g 정도로 되고 일부 기능적인 조직만 남아 있게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지방세포로 바뀌거든요. 야, 이거 문제다. 진짜 뭐 얼마 생산 안 되겠는데? 스키 박사님, 저도 그렇지만 네. 둘째 언니랑 오빠도 암이거든요. 아이고, 가족들이 다. 진짜로요? 둘째 언니가 10년 전에 대장암에 걸렸는데 2달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고요. 오빠는 전립선암으로 수술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일부 암은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대법관이 있거든요. 그 영화도 이렇게 나왔던데 무려 5번이나 암이 발병했어요. 그게 대장암, 췌장암, 폐암이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관리하셔가지고 80대 후반까지 업무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면역력을 잘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앞으로 피하셔야 할 생활 습관을 찾아봤습니다. 오, 생활 습관이요? 자, 아유,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떡볶이, 국수, 빵. 와, 이거 다 우리가 놓칠 수 좋아하는 없어. 거 아니에요? 놓칠 수 없어요. 이런 음식들 많이 드셨죠? 네,
벌써 진짜 많이 좋아하셔. 드시는 것 같은 반응이. 아, 지금 뭐 식탁 앞에 앉아 계신 표정이세요. 예전은 별명이 떡순이만큼 네. 탄수화물을 좋아했어요. 빵, 떡, 국수를. 네. 그럼 매일 드셨어요?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르듯이요. 면역세포도 늙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 같은 자극인데요.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고 몸속에 염증을 지피는 땔감 같아요. 그러니까 하복녀님이 빵, 떡, 국수를 매일 드시는 생활 습관도 면역세포의 노화를 빠르게 했다 할 수 있죠. 게다가 하복녀님은 오래전서부터 만성염증이 있었을 거예요. 만성염증이요? 네. 있었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없었어요? 없다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시잖아요. 네, 고혈압, 고지혈증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는요, 혈관을 손상시키고요. 그러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출동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어서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제 딸도 갑상선에 혹이 생겼는데요. 네네. 병원에서는 추적 관찰하자고 하더라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 이게 영향이 줄까요? 아, 따님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47이요. 그렇구나. 아직 젊은데. 예.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모두가 다 암은 아니니까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비슷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패턴도 비슷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따님도 떡볶이, 국수, 빵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그럼 따님도 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면역 질환에다가 안 좋은 식습관까지 이렇게 같이 겹치게 되면요. 면역세포 노화가 더 빨라지는데요. 더 큰 문제는 면역세포가 노화되면 염증 스위치가 고장난다는 거예요. 염증 스위치요? 네, 우리가 상처가 나면요.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염증이 시작하고 끝내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염증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어서 결국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는 것이죠. 이를 염증 노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런 음식을 싹 끊었습니다. 아우, 일단 잘하셨어요. 예, 생활 패턴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식단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뭘 드세요, 요즘은? 지금 오이? 네, 오이예요, 오이. 오이를 냄비에? 아, 볶아요? 오이를요? 무슨 일이지? 오이 볶음? 보통 못 치는데? 생으로? 오이볶음 진짜 못 봤는데. 우와. 가지에다가 양파랑 당근 넣어서 볶아서 먹고 또 이제 김 자반이라고 있어요. 네. 김 자반인데 해초로 먹으라 해서 김 자반하고 양파하고 넣어서 무쳤어요. 아, 예전만큼 이제 식욕이 돋질 않으시나 봐요. 다 드신 거예요? 안 행복해 보이시죠, 얼굴이. 많이 드시지도 않으셨는데. 암시료의 식욕이 많이 떨어지셨는데요. 네. 문제는 영양의 다양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만 드시다 보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지고 염증 반응은 더 올라가거든요. 어머니 근데 오이는 왜 볶아 드시는 겁니까? 네, 날걸 해도 못 먹고요. 네. 구운 고기도 못 먹고 낡은 채소를 못 먹게 해서 오이도 볶아 먹고 있어요. 병원에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세균이 있을까 봐. 조심하시느라. 아, 박사님 혹시 그 암에 걸리면요. 이 생야채나 과일, 뭐 회같이 좀 날 것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가 풍부히 들어가 있는 식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면역 유지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인데 그런데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세균 감염 위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치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얼마든지 드셔도 되는 것이죠. 장수의 한 3분의 2 정도는 식생활 습관과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 운동, 만성질환 관리가 동반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암 치료 후에 이렇게 면역력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무지개 식단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지개 식단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식단? 네,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영양소는요, 한 가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식품들, 이게 폴리페놀 때문에 이렇게 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면역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프리카 같이 색깔이 선명한 채소, 파프리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비타민 C가 많고, 다른 폴리페놀도 많고, 브로콜리,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채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쪽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여기 엽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갈색 전곡류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무지개색처럼 다양한 색깔의 그 식품을 이렇게 좀 거북하시면 삶거나 갈거나 부드럽게 조리해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몸의 상태에 맞춰서 잘 드시면은 면역 기능이 좀 올라갈 거예요.